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 마치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나라처럼 변할 것이라고 설치고 묘사했던 주류 언론이나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어제 한 마트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또 살해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으로 8명이 숨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구축해 허약한 바이든 행정부를 최대한의 압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은 뻥 뚫려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금에서 돌려보내는 미립자들은 13% 정도로 나머지는 미국 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으로 언론 플레이로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바이든 정권. 미국을 어떻게 만들려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보울더시 소재 식료품점 킹스퍼스에서 22일 오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 1명을 비롯해 10명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는데요. 용의자는 21살의 아마드 알리위 알리사로 발표됐는데 트럼프를 모욕하는 소셜미디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이슬람 테러로도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는 아닌 것 같다. 테러라는 물증은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범인은 현재 체포 과정에서 입은 다리 부위 총상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중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총격 사건이 접수되자 현장에 중무장한 특수기동대를 대거 투입하며 대응했습니다. 식료품점을 경찰이 에워싸며 인질 사태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건물이 포위됐다며 용의자를 향해 무장을 풀고 투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총을 연달아 쏘며 인질들을 살해했고 매장 안의 사람들은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현지 주민들은 총격 사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중에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에릭 텔러 경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1살의 현장 경력 10년의 베테랑인 텔리 경관은 7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현장을 떠나 드론 조종사로 근무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범인이 난사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악마의 얼굴을 봤다면서 슬픔과 비통의 시간에 콜로라도 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덴버 브론코스와 미국 프로농구 덴버 너키즈, 미국 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 등 콜로라도 연고의 프로스포츠팀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는데요. 콜로라도는 유난히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이은 총기 사건을 총기 규제 입법의 호기로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갑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 총을 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 총을 누구에게 허가하는지가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이지만 총기 판매 법안보다는 이미 국내에 유통돼 있고 가정마다 보급돼 있는 수십억 정의 총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핵심이 아닐까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쪽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불법 밀입국자들이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2월 한 달 동안만 적발된 가족 동반 밀입국자가 18,945명으로 전달보다 168%나 늘어났습니다. 가족 없는 미성년자도 9,297명이 적발됐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는 14,000여 명인데 이들의 열악한 수용시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제 불법 이민을 옹호하는 좌파 세력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구금된 밀 입국자들을 수용할 호텔비에만 수천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100% 바이든 때문인데요. 그가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내뱉은 이유로
미국에 무조건 들어오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해 멕시코나 중남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적발돼 구금된 불법 밀 입국자 중에 멕시코나 남미로 돌려지는 이들은 단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은 닫혔다. 우리는 가족 단위의 밀 입국자를 추방하고 있고 성인도 추방하고 있다고 21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막상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돌려보내는 숫자는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진짜 골머리인지 정신이 나간 건지 헛갈리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게 기자가 국경지대에 시찰을 할 것인가 라는 묻는 질문에 농담처럼 허허 웃으며 오늘은 안 가, 언젠가는 가겠지 라고 대답해서 비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Do you plan to visit the border? Not today. But I have before, and I'm sure I will again. Yeah. One more question. On the border. 비디오의 영상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2달 만에 삐걱거리니까 적성국들도 웃기는 짬뽕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치맥기 있어 보이는 바이든을 조롱하며 토론이나 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대들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봤던 중국이 바이든이 취임하자 열린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바락바락 대들며 자기네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하고 북한도 끌어들여 반미 연대를 형성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을 23일 가졌는데요.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서방 세계 등 다른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미국을 겨냥한 거겠죠. 이들은 달러 중심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도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자국 통화 사용을 늘리자는 이야기도 했다는데 이 자체가 미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을 정말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바이든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는 에너지 문제든지 국경 문제든지 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발표 후 꺾이지 않고 치솟는 휘발유 가격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들은 웃고 있으며 미국 중산층이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되레 자신의 이민 정책으로 국경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국민 모두가 바이든 탓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미국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